풀게 95회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결산.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결산할 때 수정전 시산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결산 분계하고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작성하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왜냐면 수정하기 전에 잘했나 못했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산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번 잘 나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 방자보통,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그래도 국세환급 통지서 맞고 우편한 증서 맞고 가불금 아니에요. 자기압수표 맞고 그 다음에 정기적금. 그래서 얼마냐면은 74만원. 정답은 3번. 그래도 이렇게 반복적인 건 1번은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기억 나면 맞추는 거고 기억 안 나면 찍는 건데 2번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것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대손충당금. 우리 대손충당금은 무슨 법이죠? 예, 보충법입니다. 대손충당금은 보충법.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거기 보시면 기초에 얼마였죠? 전기 2월 5만원이었어요. 전기 2월의 뜻이 뭐죠? 전기의 뜻이 뭐예요? 네, 작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넘어온 게 5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못 받은 게 5천원 있었어요. 그래서 4만 5천원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얼마죠? 7만원이에요. 그러면 얼마 부족해요? 2만 5천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모자른 거 채워준다 그래서 보충법이죠. 그 다음에 6번.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아이고 웬 또 6번이야. 5 보고 6이라고 썼구나.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익. 이제 자산을 타인에게 쓰는 거죠. 정답 4번입니다. 이건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줌으로 해서 뭐 받을 수 있죠? 이자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함으로 해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배당금. 그 다음에 뭐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으면 로열티 같은 것들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4번은 그냥 일반적인 수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팔아서 돈 벌죠.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액법. 우리 정액법 공식 어떻게 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생산량은 없죠. 그래서 6번은 무형자산인데 식별 가능해야 되고 영업권은 자가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감가상각할 때 무슨 법이요? 직접법.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써요.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협회성 맞아요. 그 다음에 개발 나오면은 자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이런 거는 인식할 수 없어요. 그리고 4번 보시면 요건 세무에 잘 나오는데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항상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처리한다고요? 비용 처리.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본 조정.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여기 가서 하세요. 컨트롤 뭐요? F. 그래서 감자차선 치면 여기 나오잖아요. 자본 조정. 그냥 요 안에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감자차선 자기 주식. 그래서 얘네들은 자본 조정.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얘는 자본잉여금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시험 문제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공식을 외우시든가 아니면 하나는 위치를 외우시던가.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면 오른쪽에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기억을 하시든가. 그래서 항상 이거 영업이익 나오면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공식 아느냐, 또 하나는 요거 구별하는 거.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3번이에요. 왜냐면 거기 1번에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8번이지 이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 2번에 이자 비용, 3번에 외화 환산 손실은 얘네는 다 영업 외비용이에요. 컨트롤 F로 찾아보시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판매비와 뭐죠? 관리비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9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조 원가는 재료 노무 간접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료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2번 맞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이거 많이 적었죠? 앞으로도 종종 나올 건데 총변동비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단위당 변동비가 일정한 거예요. 고정비가 일정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필히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격증 시험입니다. 공부 아니에요. 공부랑 자격증 시험이랑은 달라요. 공부는 누가 더 많이 하냐고, 자격증 시험은 누가 더 잘 맞추냐예요. 맞잖아요. 많이 한다 그래서 잘 맞추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에 필요한 걸 기억하냐 싸움이지.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 우리 배부 나오면 제가 항상 누구 기준이라 그랬죠? 네, 실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실제는 7만원이고 700시간이래요. 근데 예정은 시간당 얼마죠? 95원이죠. 그러면 예정은 700시간 곱하기 몇 원이요? 95원. 그래서 꼭 계산기 많이는 안 씁니다. 두세 문제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면은 66,500원 나와요. 그리고 둘이서 얼마 차이 나죠? 네, 3,500원인데 누구 기준? 실제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무슨 배부? 과소 배부.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이거 잘못 보면 1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대하고 과소할 때 기준이 누구냐. 그래서 실제보다 크면 과대, 실제보다 작으면 과소. 그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11번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세 가지 있어요. 직접,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상호. 그리고 집에서 연습하실 때 불편한 거 아는데 이론 요런 식으로 계속 적으셔야 돼요. 기억날 때까지. 그래서 기억나는 건 안 적어도 되는데 기억 안 나는 거는 적고 다시 외우세요. 제가 이거 일부러 적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설마 뭐 제가 이걸 못 외우고 있어서 적어드리겠어요? 연습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붙으면 이 시험에서 원하는 만큼 내가 공부를 한 거고, 떨어졌으면 아직 내가 이 시험에서 원하는 만큼 숙지가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가장 뭐 물어봤죠? 정확한 거 물어봤죠. 그래서 무슨 배부법이요? 네, 상호. 그 다음에 1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평균법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죠. 우리 평균법 완성품 환산량은 1 플러스 뭐요? 말. 그 다음에 가공비는 무슨 발생? 균등 발생. 완 몇 개예요? 1000개. 말 몇 개죠? 100개에 몇 프로? 50%. 그래서 1050개.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13번.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 그랬어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납부는 업자가 하고 사업자가 하고, 부담은 누가 한다고요? 소비자가 해요. 그래서 2번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은 세금을 내는 거지, 뭐 영리 업체니까 내고 비영리 업체니까 안 내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저런 건 안 냅니다. 뭐는 안 내냐면, 만약에 내가 나중에 취업을 했는데 뭐 복지회관 쪽에 취업을 했어. 그럼 복지회관에서 한 1년에 두세 번 정도 뭐 바자회 같은 거 하죠. 그건 세금 안 내요. 왜 안 내요? 계속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중요해요. 반복적.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계속 하니까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 근데 당근마켓에서 물건 파는 건 세금 안 내잖아요. 왜 안 내요? 반복적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항상 이건 알고 계십시오. 편법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든지 다 편법은 안 걸리면 땡이고 걸리면은 피박에 쓰리고까지 되는 겁니다. 간혹가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요?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돼요. 그 대신 나중에 걸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지. 딴 거 없습니다.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최근에도 아파트들 개판이죠. 무너지고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짓고 있는 아파트는 다 전수조사 할 거야. 이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안 걸렸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건물을 제대로 안 지어요. 근데 왜 그래도 되냐면 집값 떨어질까봐 얘기 안 해요. 집주인들이. 이거 개판인 거 아는데 얘기를 못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왜요? 여기에서 뭐 발생했대. 그럼 집값 떨어지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집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거야.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10%도 안 돼요. 대부분 다 살 때 머릿속에는 5년 후에 3억 주고 샀으니까 4억에 팔아야지, 이게 있기 때문에 폭탄 돌려받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1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간주. 그래서 간주 공급에 4가지 있습니다. 근데 요 문제는 솔직히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뭐요? 잔존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번 직장 연예나 직장 문화와 관련된 거는 세금 안 띱니다. 왜냐면 결혼율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 간혹가다 큰 회사들은 이런 거 해요. 직원들끼리 사내 결혼 시키려고 사내 미팅 같은 거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도 돼요. 그 다음에 작업복, 작업모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리고 3번 잘 봐두세요. 1인당 10만원까지는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이어폰을 팔아. 그리고 이어폰을 직원한테 줘도 돼요. 뭐 결혼일이나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줄 수 있잖아요. 그 대신 1인당 얼마 넘으면 안 돼요? 1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15만 원짜리 주면 5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내셔야 돼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요거예요.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네, 1, 2, 3번은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쪽 라인이 좀 어려워요. 부가가치세 쪽이. 그 다음에 1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이번 주의 목표는 뭐 저희가 일단 이틀은 회계하고 수요일 수목금은 저기 FAT 하긴 할 건데 FAT도 겹쳐요. 분기하고 등록하는 거.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 차이지. 그래서 요번 주에 이제 뭐 숙제도 내드리고 할 건데 어쨌든 요번 주 목표는 한 번이라도 60점 넘는 게 목표입니다. 저번 주 목표는 몇 점이었어요? 50점이었죠. 다음 주 목표는 70점 넘는 거예요. 실무시험 1번 앞에 보시면 거기 회사 등록과라고 되어 있죠? 잘못 눌렀다. 그래서 회사 등록 가셔서 옥산 테크 맞고 법인 등록번호 틀렸죠? 붙이고 그 다음에 이필제 맞고 경상북도 경주시 강면로 맞고 그 다음에 제조 철근이 아니고 제조 운동기구 그 다음에 내국법인 맞고 2017년 8월 14일 개업연월일 맞고 그리고 항상 요거 잘 봐두세요. 여기 밑에 보면 무슨 세무서? 네, 경주세무서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경주. 요거 조심하세요. 은근 이거 안 바꿔요. 항상 설명드리지만 오늘 틀렸으면 어때요? 시험장 가서 나왔을 때 맞추면 되지. 우리 목표는 그거니까. 다 고쳤죠? 네. 그래서 그거 적용 사업자 여부는 어디에서 어느 적용 사업자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 여부. 몇 번이요? 밑에 아래에서 세무조정 한 다음에 위에 날짜 위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 여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아니요. 이건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없잖아요. 예, 네, 없어요. 중소기업 여부인 줄 알았어요. 네, 그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네, 없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네,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설립연월일이 아니 개업연월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설립연월일 없잖아요. 여기 개업연월일은 8월 14일 맞죠? 이건 없죠. 없는 건 신경 쓰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없는 건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세요.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여기 하나씩 확인한 거는 찍찍 그어버리세요. 안 그러면 내가 뭐 확인했는지 나중 되면 헷갈려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없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리고 이거 은근 회사 등록 나오면 요거 잘 틀려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리고 다음에 나왔을 때 바꿔도 코드는 안 바뀌나요? 아니요, 코드 바뀌죠. 네, 코드는 자동으로 바뀌어요. 코드 안 바뀌고 이름만 바뀔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은 계정 과목 가셔서 853. 그래서 그냥 나오던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행사비, 경비, 그 다음에 대체적여 1번, 학회, 행사비용, 지급. 끝. 그 다음에 3번. 여기 거래처별 무슨 2월이요? 초기 2월 가셔서 외상매출금 가서 대원이 200, 소백이 200, 그 다음에 동백이 450. 그리고 여기 꼭 보고 나가세요. 차액은 항상 얼마요? 0.
외상매입금 가서 비바가 0, 우송이 4,300. 그래서 차액은 얼마요? 0. 이거 삭제해도 맞게는 해줘요. 왜냐면 어차피 0이나 삭제나 똑같은 거니까. 되셨죠? 그래도 오늘 집에 가서 시간 되시는 분은 1번 한 번 더 연습하세요. 회사 등록. 어렵진 않은데 헷갈려요.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런 문제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막 찾기 하는 거. 그런 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앞에다 체크를 하시던가 아니면 아 이건 확인했어 그러면 찍찍찍찍 그어버리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일반 전표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자본적 지출. 또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하고 뭐요? 수익적 지출.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래서 결론은 7월 3일은 기계 장치 1,500. 뭘로 줬어요? 이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눈엔 들어오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씩만 더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7월 5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임차 보증금. 그래서 분기는 이렇게 됩니다. 임차 보증금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 증가 어느 변이요? 차변. 그리고 보증금에는 무조건 거래처 다 쓰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를 때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안 쓰는 건 알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자주 안 나오니까 거래처 써야 되는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엔 그냥 거래처 쓰세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쓰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꼭 이 얘기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우 저는 다 쓸래요. 아니 왜 쓸모없는 것까지 다 써요. 헷갈리는 것만 쓰라고요. 다 쓰는 것도 시간 걸리잖아요. 확실히 아닌 건 배제하시고 나 얘 적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려. 그럼 그냥 쓰세요.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뭐 먼저 준 거 뭐라 그래요? 네, 선급금. 그 다음에 7월 7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에어컨. 그 다음에 자산 처리. 그래서 7월 7일은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비품 225만원. 그 다음에 2주에 주기로 했대요. 미지급금 200 수연. 나머지는 무슨 예금이요? 네, 보통 예금 25만. 그 다음에 8월 6일. 달리자의 외상 매출금이 1,000만원이 있었대요. 네, 보통 예금으로 600 받았고 자기합수표는 현금이에요. 얼마 받았어요? 400.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1,000. 뭐 하자? 달리자. 그 다음에 8월 19일은 3,500에서 얼마 빼세요? 3,150. 그래서 350인데 폐기 처분했죠. 그러면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손실 얼마요? 350. 그래서 8월 19일은 대변의 기계장치 얼마요? 3,500.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 3,150. 이익 났다 손해 났다? 네, 뭐라 그래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요? 350. 근데 마지막에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은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1월 1일부터 8월 19일 것까지 감가상각비도 구해야 돼요. 네. 근데 올해 우리가 이거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올해 건 신경 쓰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라. 그럼요. 아 그리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 푸시다가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이게 하던 대로잖아요, 우리.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장부가액을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작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8월 19일 날 팔았으면 올해 거 계산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올해 거는 신경 써라, 신경 쓰지 말아라.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라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헷갈려 하시냐면 솔직히 처음에는 저런 글씨가 있어도 관심도 없었잖아요. 맞죠? 이거 처음 나오는 글씨 아니에요. 옛날 거 찾아보세요.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문제 풀고 저런 글씨가 나와도 이게 무슨 말이야 아예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원래 알면 할수록 공부가 더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알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거 뭐지? 괜히 신경 쓰여요. 근데 모르겠으면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뭔지 알려는 드릴게요. 그 다음에 11월 20일은 수수료 줬죠? 아예 답 다 줬습니다. 예. 우리 원천징수 나오면 두 가지.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현납세, 이자 수익이랑 법인세 중간이야. 그래서 800번대 수수료 비용 얼마 줬대요? 300. 그 다음에 세금 띄었죠? 무슨 금? 예수금. 왜냐면 줄 때 띄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쯤 되면 좀 전에 얘기했었던 얘기를 거의 모든 반에서 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 거래처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쓰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가 그 문제 푸는 양이 절대 적지 않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으로는 풀 거예요. 기출문제 푸는 양을.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저 교육받으러 가야 돼갖고 다른 분한테 맡기고 갔었다가 갔다 와서 욕 먹었죠. 수강생들한테. 뭐 욕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한테 하소연 하더라고요. 왜냐면 맡기고 가신 분이 이제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저희 지금 하루에 2개 풀잖아요. 하루에 하나 풀었대요. 맞추시는 속도가 이제 느리신 거죠. 옛날 분이시라 앞에다 칠판에다 다 쓰고. 저도 예전에 칠판 했지만 칠판으로 하면은 속도가 지금 속도의 반으로 뚝 떨어져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써보실래요? 앞에다가 볼펜으로 쓰는 것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분필로 쓰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전국에서 양으로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자격증 시험은 일단 많이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빙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요거 잘 기억하시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체크카드. 체크카드 나오면 그냥 똑같이 카드예요. 근데 이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 뭐죠? 신용카드는 나중에 돈이 빠져나가는 거고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바로바로 나가는 거죠.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출에 그 매입에 뭐예요? 카과.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은 동보성. 거기 가맹점명 밑에 있어요. 그래서 동보성. 그 다음에 차변에 500번대 복리 후생비 3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만원. 미지급금 아닙니다. 무슨 예금? 보통 예금. 얼마요? 33만원. 끝. 카드사 안 잡아도 돼요. 왜냐면 카드사한테 돈 줘요. 그냥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요. 네, 바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카드사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 2번째인가 보는 걸걸요 아마. 체크카드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당시에 내셨던 분이 감가상각 노계획을 사랑하시나봐요. 딱 2가지 버전이 있는데 2가지 버전 다 냈어요. 그리고 이거 나오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가세 포함이에요? 부가세 별도예요? 아니요, 거긴 포함인데 우리 계산할 때는 별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원 뭐요? 손실.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포함이냐 별도냐. 그리고 이거는 하나 알고 계십시오. 저번 주보다 요번 주가 설명 듣기에 더 편할 거고 다음 주가 요번 주보다 설명 듣기에 더 편할 거예요. 왜냐면 하면 할수록 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험 때까지 70점에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재생, 그 다음에 대변에 모요, 기계, 장치 5천, 그 다음에 감가상각 노계획 4천. 그리고 얘는 패턴대로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으로 얼마, 현금으로 얼마 받았죠? 네, 440. 그 다음에 대변에 세금 얼마예요? 4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유형자산, 처분손실 얼마요? 600. 그리고 쓸 거 딱 다 쓰면은 차대변 맞죠? 네. 그래서 요거 잘 나오니까 연습 꼭 하시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이야기하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그럼 여기서는 공급가액 400에 부가세 40을 쓰는 그렇죠. 네. 왜냐면 세금이 40만 원 나오려면 공급가액이 얼마여야 돼요? 400이어야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0월 11일 매출의 과세 희망 대변의 제품 매출 500, 그 다음에 세금 50, 현금 350, 외상 200, (10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정. 그래서 10월 30일은 분계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강역. 근데 금액에다가 뭐 쓰라고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만 쓰면 돼요. 그래서 원재료 마이너스 300. 그 다음에 세금 마이너스 30. 대변의 외상매입금 마이너스 330인데, 일단 뭐 시험에는 상관없는데 실무에서 이거 하실 때는 그 인터넷 찾아보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발행하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은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날짜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인터넷에다가 수정세금 계산서 이렇게 치면은 블로그만 몇천 개 있거든요. 그런 거 한 두세 개 보고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 10일 뭐 요것도 특별한 거 없죠. 매입의 과세 남서울역, 차변의 원재료 1200, 그 다음에 세금 120. 그 다음에 먼저 준 거 얼마 있었대요? 선급금 1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진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1220. 끝. 그 다음에 11월 19일은 외우기는 세무 때 외울 건데 요즘 좀 내고 있어서 수출 나오면 선적일 기준이에요. 이제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근데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좀 확인 좀 해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이거 모두 정답이었나? 그래서 문제가 이상할 때에는 여기 협회 가셔서 여기 위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알림마당에 공지사항 있거든요. 저희 지금 몇 회 풀고 있죠? 95회 풀고 있죠. 여기 확정답안이라고 꼭 나와요. 여기 들어가서 뭔가 문제가 이상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놔요. 각 회차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3- 몇 번이죠? 6번이죠. 아, 답이 2개로 인정됐네요. 네. 요것도 인정하겠다네. 그럼 그냥 풀던 대로 푸시면 돼요. 요 문제는. 왜냐면 이거랑 비슷한 게 한번 모두 정답 처리된 적이 있어서.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수출했으니까 매출에 수출. 그 다음에 미즈노.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차변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받은 게 얼마 있었냐면, 외화로 보유 중이구나. 이런. 일단 제품 팔았죠. 제품 매출.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총 몇만 엔이죠? 200만 엔이죠. 맞죠? 공급가액 몇만 엔이에요? 200만 엔. 거기에다가 11월 19일 날 얼마 받았대요? 기준 환율. 환율 얼마예요? 1100원이죠. 1100원 곱하면 틀려요. 엔화는 공 2개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원이요? 11원.
그래서 200만엔 곱하기 11원 하시면 얼마 나와요? 2200 나와요. 그래서 엔화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엔화는 꼭 공 몇 개 빼고 하셔야 돼요? 2개 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 매출 얼마요? 2200. 그 다음에 돈 받았대요. 그 일부는 통장에 들어왔고 요거는 먼저 받았죠. 예. 잠시만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먼저 받은 거 얼마 있었죠? 거기 보시면 10만엔 먼저 받았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죠. 잠시만요. 하나만 좀 확인 좀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쉬워요. 10만엔 곱하기 공 몇 개 빼시라고요? 2개. 그러면 10.55. 그러면은 105만 5천원 나와요. 요거 먼저 받았죠. 먼저 받았으니까 무슨 금? 선수금. 그 다음에 190만엔 190만엔 곱하기 여기는 11원이었죠. 그래서 190만엔 곱하기 11원 하시면 2090만원. 그래서 먼저 받았다 무슨 금이요? 선수금. 그 다음에 나중에 받기로 했죠.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차변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 문제는 저거 먼저 하시는 게 편해요. 차변 먼저. 원래는 어느 변 먼저 제가 하라고 설명드렸었죠? 대변 먼저 하는데 요 문제는 차변 먼저 하세요.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 제품 매출은 공급가액으로 계산을. 그렇죠. 2195로 넣고 밑에 분계는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왜냐면 이건 세금이 없잖아요. 수출이니까.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엔화 나오면 공 몇 개 꼭 빼세요. 2개. 꼭 빼는 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수정 문제예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현금 영수증. 그래서 보시면 내용은 이겁니다. 일반 전표 삭제.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뭐요? 입력. 그래서 거기 보시면 8월 10일 매입의 현과 그 다음에 만능 차변에 판매부서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 53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53,000원. 뭘로 줬죠? 현금 줬죠. 선생님 품목은 진짜 월토당토 아는 것만 안 쓰면은 거의 다 맞는 거죠. 네, 그냥 화물자동차 아니면 뭐 정비 상관없어요. 뭐 차량 유지비 상관없어요. 얼토당토 아는 거 써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거 쓰지 마시고. 예전에 한번 이름 말고 우리 맨날 들어갈 때 이름 쓰잖아요. 처음에 아무거나 쓰세요 그랬더니 김태희, 시문아, 송혜교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 이름 쓰라고. 그냥 지문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월 2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부금. 기부했죠? 그러면 무슨 금이요? 기부금. 그 다음에 현금 3만원. 끝. 요건 별거 없고. 왜냐면 저기 뭐냐, 항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품목은 답지에 보면 품목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써도 맞게는 해주긴 하는데 그냥 지문에 있는 거 쓰시고, 실무에서는 회사들마다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실무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당연히 처음 가면 어렵습니다. 쉬운 건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수습기간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는데 저도 언젠간 오겠지만, 수습기간에 할 거냐 말 거냐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죠.
그래도 수습기간 안에 잘리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저도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죠.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하는데 그런 날이 오면 슬플 거예요. 제가 술을 안 먹는데 한 4, 5년 전이었나? 4, 5년 전? 5, 6년 전? 제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상황이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언젠간 오겠지 하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왔는데 혼자 슬퍼갖고 혼술을 그때 일주일 했나? 제가 1년에 술을 10번 이내로 먹는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혼자 혼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남들 겪는 거 한 번씩 다 겪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세게 오냐 약하게 오냐 차이인데 약하게 와도 슬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 투자 목적. 이거 어렵습니다. 1번 맞추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400. 그 다음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0.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 일단 쓰세요. 참고로 이 문제는 전산세무 2급 공부해야 맞출 수 있는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고 있는 분계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 제가 봤을 때 회계만 준비해서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추는 게 이상한 거고 오히려. 그래서 내용적인 설명은 드릴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왜 내냐면은 솔직히 틀리라고 주는 문제긴 한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랑 이거 이론에도 잘 나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요계액이라 그래서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은 무슨 처리하라고요? 상계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300만원에서 3200 됐잖아요. 그럼 이익 얼마 있었죠? 네. 근데 3200에서 2800 됐잖아요. 손에 얼마 있었죠? 400. 근데 400 다 잡으면 안 돼요. 왜요? 기존에 이익 났었던 게 200 있었잖아요. 그러면 400에서 200 빼면 얼마만 손해예요? 200. 내용은 이거지만 쉽진 않아요. 왜냐면 상계 처리를 이해하셔야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2번, 3번 맞춰야 돼요. 1번은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 차익금. 우리 지금 몇 년도예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 시험 볼 때 지금 요 문제는 21년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23년도 거는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 문제 맞추시려면 요게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요건 비유동부채가 유동부채가 될 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장기 차익금 얼마요? 2,500. 1,500은 만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 1,500은 아직 1년 더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에요? 네, 한일물산. 그 다음에 대변의 유동성 무슨 부채? 장기부채. 그래서 요거는 몇 년 이내가 된 것만 손대는 거예요. 1년 이내. 선생님 근데 그 장기 차익은 부채잖아요. 네. 부채 감소. 감소. 이제 장기 아니고 단기잖아요. 그래서 장기는 줄이고 단기는 늘려주고. 근데 그 단기가 됐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유동성, 장기부채. 항상 헷갈리면 증가감소를 먼저 생각하세요. 근데 증가감소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무하시는 분들도 제 장담하는데 증가감소 쓰라 그러면 못 쓰는 게 태반이에요. 답은 맞추지만. 왜냐면 증가감소로 하려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증가감소를 이해하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어차피 10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자본이 증가했어. 대변이야. 이것만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3번은 자동입니다. 앞에 보세요. 요런 거는 반복 연습해서 빨리빨리 끝내세요. 쉬운 거니까. 여기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가서 한다 그랬어요. 대손상것 가서 누르고 1% 확인하고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냅두고 쓸데없는 거 뭐 하고요? 지우고. 무슨 반영? 결산 반영. 그 다음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이런 건 1분 안에 무조건 할 수 있잖아요. 익숙해지면 3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건 빨리 마무리 하시고.
그다음에 문제 6번은 일단 1번은 부가세에서 돈 물어봤으니까 부가세 뭐요? 신고서. 2번은 원재료 나왔죠? 원재료를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월계표.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입. 매입하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네, 늘어나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어느 변? 차변.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어디 볼 건지가 어느 정도 나오셔야 돼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부가세죠? 근데 카드으로 보면 어디로 가라고요? 네, 메인 매출자. 그래서 자세히 메인 매출자.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면은 메인 매출자. 그래서 1번은 여기 가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네, 4월에서 6월.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여기에서 물어본 게 고정 아닌 거 물어봤죠? 네, 그래서 일반 매입의 세액 얼마예요? 70만 원. 그래서 정답은 70.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2번은 여기 가서 하시면 돼요. 월계표. 그래서 여기 얘 나오시고 여기 위에 회계관리에서 월계표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2월. 그 다음에 뭐 물어봤죠? 원재료. 다행히도 차변밖에 없죠. 그래서 8,630.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3번은 어디 가서 확인하시더라고요? 네, 메인 매출장. 그래서 여기 메인 매출장 있죠? 여기 메인 매출장 가셔서 1기 확정이죠.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네, 4월에서 6월이에요. 그리고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네, 매출이에요. 그 다음에 카드니까 과. 그 다음에 요거 적으시면 돼요. 3234000. 왜 그러냐면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3234000. 어떤 거요? 6월에 카드로 매출된 거라면 가져가요? 잠시만요. 6월이었구나 이런.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지문 잘 읽으셔야 돼요. 6월 달이니까 얼마야? 48만 4천. 맞죠? 6월 달이라고. 그러면 이럴 때에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보세요. 얘를 4월로 가지 마시고 몇 월로 가요? 6월로. 그러면 하나밖에 안 뜨죠. 그래서 항상 지문은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